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앤돈트를 정리해드릴게요. 면접 전날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눈에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를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과 고객을 중심으로 나의 경험을 버무려서 말씀하시고 나의 공헌 강점을 한 단어 혹은 한 줄로 정확하게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기획력이라는 단어들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면접관 머리에 정확하게 던지시고 판단은 그분들께 맡기세요. 자, 오늘은 면접 전날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당부 도앤돈트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전날 많은 생각이 드시죠? 여러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도앤돈트를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세 가지, 돈트 세 가지 알려드리니까 숙지하시고 면접장에 가시고 면접장 당일에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리는 팁은 너무 면접 질문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키워드를 머리에 담고 가시고 면접장에서는 그 면접관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나 분위기에 따라서 여유 있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미갈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두 갈식으로 말씀드리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답을 바로 듣고 그 다음에 Y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미갈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관이 공백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력서상에 제 공백 기간이 1년으로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저는 성장의 시간으로 가졌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떠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사회생활하고 이 회사에서 공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이 갈식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어, 예를 들어서 그 공백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다른 것들을 붙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 공백 기간이 졸업이 좀 늦어지면서 지도 교수님이 좀 저를 지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공백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언급하는 것들. 이런 것도 완전히 좀 잘못된 대답이고요. 여러분들 두 가지식으로 먼저 결론을 빠르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관이 판단했을 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추가 질문을 유도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어, 여러분 태도를 좀 바르게 하시는 게 좋은데 결론적으로 아는 척을 하지 마세요.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면접 준비하실 때 경제신문 스크랩이라든지 다트, 공시된 자료들을 좀 보면서 기업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많이 좋습니다. 좋은데 신문 기사에 나온 것들은 기업이 홍보실을 통해서 기획적으로 낸 신문 기사들이 많고요. 다트에 있는 정보들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있는 중요한 진짜 정보들은 현직자들만 알고 있고요. 현직자 중에서도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HR 또는 자금 재무 이런 파트들만 소수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신문에서 스크랩한 걸로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회사의 그 회사의 매장, 그 회사의 온라인, 그 회사의 고객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드리면 제가 경제신문에서 이러한 기사를 봤고 제가 다트에서 이러한 것을 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정확하게 푸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척 금지를 또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 컨택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 보이는 분들 혹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제 정리가 좀 덜 되어 있는 분들이 눈을 많이 피하십니다. 면접관들의 눈을 많이 피하고 바닥을 보는 경우도 꽤 많고 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을 잘 못하십니다. A라는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그 A 면접관을 보고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굳이 어떤 컨설팅들의 조언에 따라서 여러 면접관들을 훑어보듯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 이 친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면접 컨설팅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도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질문들은 되도록 좀 피하시고 다른 경로로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면접을 종료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면접관은 물어볼 거 다 물어봤고 대략적인 파악은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조금 이제 면접관들 중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기업의 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출근 시간 뭐 이런 좀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것들 혹은 이 면접에 특별히 도움이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도움되지 않고 이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해보세요라는 질문이 그렇게 그 면접의 당락을 저하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차라리 고민이 되시고 할 말씀이 없으시면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강점을 통해 꼭 공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돈트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정리드리면 1번 아는 척을 하지 말자. 그리고 시선을 그 질문한 면접관을 보면서 질문하자. 두 번째 일괄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두괄식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볼 말씀 있으세요? 혹은 질문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한다. 이 부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이것은 면접장에서 꼭 어필하고 나오시면 좋을 만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필살기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개념인데요. 저는 그것을 공헌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공헌 강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쌓은 그 경험과 그 지식을 통해 지원하시는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고 단락이어도 좋습니다. 면접관은 들어보면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공헌 강점에 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뭐 유명한 신발회사 MD로 지원을 했다고 좀 가정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공헌 강점을 정리해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신발 기획력으로 공헌하겠습니다. 저는 나이키부터 여러 브랜드까지 판매해보지 않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판매하고 고객을 만나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시는지를 제 머릿속에 데이터화되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는 어떠한 판매 실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진 이 경험과 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토대로 신발 MD로서 기획력으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 지원한 직무가 나오고 그 경험이 나오고 어떠한 것으로 공헌하겠다고 한 단어 이번에는 기획력이 나왔죠. 그것이 왜 기획력이 있냐? 신발을 많이 판매해보면서 고객을 많이 만났다라는 그 경험 그렇게 믹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무에 있어서 공헌할 수 있는 강점 한 가지를 경험과 버무려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 회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면접을 본다라는 것은 특정 비즈니스 집단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비즈니스 집단이 어떤 산업에 있고 어떤 고객을 상대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가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면접장에서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이 회사에 내가 지원을 했고 나는 왜 이 회사여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좀 여기서 세부 팁을 드리면 왜 이 회사인지는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산업이라고 하면 이 화장품, 왜 제가 이 화장품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화장품 산업이 국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말 간략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고객대들이 있을 거예요. 20, 30대 여성일 수도 있고 30, 40대 남성일 수도 있는데 왜 그 고객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믹스해서 산업과 고객을 믹스해서 내가 왜 이 회사여야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강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공헌 강점과 믹스가 되면 이로써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역시도 아까 제가 돈트에서 말씀드렸던 태도인데요. 여러분들 그 밝은 미소를 유지하시되 아까 돈트와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박장대소를 한다든지 너무 크게 웃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몸짓과 태도와 아이 컨택과
말하는 태도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면접관 중에는 HR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영자들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말을 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밝은 미소, 또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무 크게 웃거나 너무 거기서 안심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면접관이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혹은 뭐 이렇게 다 안다는 태도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좀 보시고 최대한 겸손하게 나는 최대한 아는 선에서 겸손하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공헌 강점이 정리되어 있고 왜 이 회사여야 되는지를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앤돈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면접 전날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눈에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를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과 고객을 중심으로 나의 경험을 버무려서 말씀하시고 나의 공헌 강점을 한 단어 혹은 한 줄로 정확하게 아까 제가 예로 드렸던 기획력이라는 단어 등으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면접관 머리에 정확하게 던지시고 판단은 그분들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그 면접장의 분위기,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의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도 면접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그 회사에 대해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종 합격입니다라는 제안이 오거나 경력자분들 오퍼레터가 오면 자신 있게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와 함께 할지 좀 더 다른 회사를 찾아볼지. 네. 여러분들 오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도앤돈트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멘토 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